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10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무려 1.6% 급등과 함께 종가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장중에는 3,317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그거는 지난 2021년 있죠? 그때 고점이 3,316포인트였습니다. 그 고점마저 경신하는 흐름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최근에 9월에 시장의 우려와 달리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차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조금 뒤에 일정과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코스닥도 1% 상승과 함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고점, 아직까지는 그 고점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도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반대로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퓨처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었고요. 그 외에는 금융주의 흐름이 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금융주, 이쪽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코스닥은 모처럼 로봇 관련주, 그리고 엔터 기업도 좋았습니다. 또 삼천당 지역도 좋았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는 좋지 못했었죠.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까지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거래대금도 많이 실렸고요. 외국인은 무려 1.5조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1조 원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합치면 2.5조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거래 연속 상승이고 외국인이 무려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3,800억, 기관은 3,30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하이닉스도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이 무려 6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틀 동안에 무려 1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KB금융이에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J중공업, 현대일렉트릭, KB금융. 역시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를 압도적으로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네이버, KB금융. 기관도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국내 증시의 흐름도 굉장히 좋지만 미국의 3대 뉴스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나스닥이 0.37%의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27%의 빨간불과 함께 종가상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4%의 빨간불이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가상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3대 뉴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큰 변화는 없었네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3대 뉴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도 0.7%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무려 1.2%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1.6% 급등이 나오고 있고 현재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7월 고점, 그 고점을 확연하게 돌파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난 2021년이었죠. 그때 고점이 3,316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실상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할 수가 있고 과연 이런 흐름들이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오늘 밤부터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또 내일은 국내 증시에는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어떤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으니까 다른 일정들로 인해서 주가가 또 상승 내지는 빠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슈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할 수는 없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한 가지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을 시장에 내비쳤었고 그게 최근에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던 결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 전 기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지만 또 어떤 발언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결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로 단정지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이런 분명한 재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상승이 나올 것이다. 물론 그렇게 쉽게 풀어갈 수도 있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이라든지 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단순히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가능성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나? 이것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가 무려 5%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두 달 만에 다시 한번 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금융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KB금융이 6.7%, 또 신한지주는 3.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로봇 관련주도 좋은 흐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두 가지, 그거는 반도체와 금융주였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자 재료를 살펴볼게요. 먼저 금융주가 나와 있으니까 금융주부터 살펴보면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예대 마진을 통해 수익성이 확대가 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성이 좋아지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성이 악화가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월봉상 차트를 보면 결코 그렇진 않았거든요. 지난 20년 하반기에서 21년 초, 이때는 금리가 크게 떨어졌던 구간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KB금융의 주가는 올랐었고 또 고금리 구간에서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또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를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흐름을 금리 인하와 우리가 연관을 지어볼 수 있는 것은 자, 일단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9월부터 다시 한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연관지어서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로 적용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배당이 높은 금융주는 인기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선제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한마디로 하반기에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금리나 기대감이 높은 시점이 9월하고 12월이에요. 9월에 뭐 두 번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씩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유동성이 시장이 많이 풀릴 수가 있고요. 그 유동성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반기는 본격적인 배당 시즌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그 유동성들이 금융주로 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하고 증권주, 대표적인 고배당 기업들이 있고 이제 연말이 사실상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그 자금들이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금리나 기대감이 왜 금융주의 상승을 이끄는지 이런 부분도 쉽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또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증권사는 채권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평가 이익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와 증권주 이쪽은 하반기에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도체 관련주. 이쪽은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부터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특히 HBM 대장주,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려와 달리 지금 9월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반도체로 많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9월부터 한번 한정해서 보면 기관은 690억, 외국인은 3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두 종목 모두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견조하다는 것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방 산업이 튼튼하다는 것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브로드컴을 보시더라도 지금 3년 내 최고점이거든요. 이걸 뭐 10년을 늘려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물론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무려 28%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게 반도체 관련주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일단은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던 것은 하나예요. 물론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좋지 않지만 빅테크 기업들과의 AI 협업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의 실적 전망세가 좋다는 것이 AI 시장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키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8% 급등이 나왔지만 제가 이번 달에 한 가지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픈 AI 창업자도 이런 말 했잖아요. AI가 거품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 그 때문에 지난달 말쯤이었나요? 시장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닷컴 버블과 다른 것은 계속해서 기업들의 투자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그에 못지않은 협업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지난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물론 항상 정답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 우리와 달리 9월 시장은 더 맑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중반부에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오늘 밤에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있고요. 내일은 이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는 국내 이슈예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많은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 어쩌면 그 일정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차익 매물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시장의 노이즈로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그 일정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이 얼마나 잘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보시면서 투자의 계획을 잘 세워 나가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는데요. 모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